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요집 239페이지 네 번째 단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중기도 회양을 맞이해서 기도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선망 조상영화님들과 오늘 시식에 동참하신 또 조상들을 위해서 아멘타경 몇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시 사리고라 서방 극락 국토에는 금과 은과 유리 수정 네 가지 보배에다 백산호와 적진주와 만호 등의 칠보로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연못들이 즐비한데 그들 모든 연못에는 오염됨이 전혀 없는 고요하고 깨끗한 물, 시원하고 투명한 물, 감미로운 맛의 물과 부드러운 맛의 물과 매끄럽고 촉촉한 물, 일렁이지 않는 물과 냄새 없는 맑은 물과 몸에 좋은 약수물 등 8가지 공동수가 가득가득 담겨 있어 누구든지 어디서나 마실 수도 있거니와 멱을 감고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느니라. 또한 그들 연못에는 금모래가 깔려있고 연못 부의 사방으로 놓여있는 계단들은 금과 은을 비롯하여 다시 담은 유리수정 4가지 보배들이 합성되어 꾸며졌고 연못 위에 날아갈 때 그림 같은 것들도 금과 은과 유리수정 4가지 보배에다 백산호와 적진주와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웅장하고 찬란하게 잘 꾸며져 있느니라. 맑은 연못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연꽃들은 술의 바퀴만큼이나 큼직큼직 피었는데 푸른색은 푸른빛이, 붉은색은 붉은빛이, 노란색은 노란빛이, 하얀색은 하얀빛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너무나도 아름답고 미묘하고 향기롭고 또한 정결하느니라. 사리고라 이와 같이 극락도 저 세계는 공동으로 상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일반적으로 공기입니다. 공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땅보다도 공기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죠? 부동산이라고 해서 공기도 아니고 땅만 가지고 다툽니다.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느냐, 아파트를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공기를, 어떤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사냐는 건 따지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아마 50년, 100년이 지나가게, 50년, 100년이 안 지나가더라도 아마 20, 30년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땅이나 건평을 따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가를 아마 먼저 따질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앞으로 공기는 우리가 마치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처럼 공기는 우리가 사서 아마 마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경제의 척도를 아마 가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물입니다.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땅에 산다 하더라도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2007년도,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2007년 3월 11일까지 해가지고 101일 동안 전국을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끝나고 나서 3월달에 3월 11일 끝나고 나가지고 그 날부터 해가지고 4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전국의 4대강을 비롯해서 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크게 돌아봤습니다. 지금 물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머지않아 그 공부하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4대강을 돌아봤을 때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때입니다. 이명박 잡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4대강을 돌아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한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낙동강 상류도 그렇고 영산강은 제가 붙어 다닐 때 그냥 미리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강, 낙동강 그리고 금강이 들어가죠. 그 상류가 오염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냥 온갖 하여간 그 산업 쓰레기로 그냥 아주 다 오염돼 있었으니까 저거를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근본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말만 막 드러내가지고 잘못됐다고 막 그랬는데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좀 문제죠. 그런 걸 해놨으면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 되면은 사대강 살리기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보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세종시가 되고 있는 거기 쪽에 한번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 그 복합도시, 그 행정복합도시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뭐 살게 됐지만은 그 당시만 제가 내려가서도 2007년도에 내려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내려갔을 때 봤는데 너무너무 아니에요. 거기는 대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 충청도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대도시가 되려면 서울이나 이런 정말 큰 도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이 엄청난 강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 강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 도시를 충분히 적실 수 있는 강이라고 한다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도시는 됩니다. 무슨 광주시 정도, 무슨 작은 용인시라든가 무슨 수원시가 아니라 또 광주시 정도, 뭐 이천시 정도 이런 건 괜찮지만은 적어도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서려고 한다면 적어도 행정 타운에서 서려고 한다면 여기는 물이 부족하구나. 물이 부족해요. 서울이 왜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어요? 한강 때문입니다. 부산이 앞으로 왜 점점 더 유명해지겠어요?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부산이고 저쪽은 김해인데 김해와 이제 부산이 이제 점점 합쳐나가면서 부산광역시가 되겠지만 앞으로 그 낙동강 하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한강의 하류가 직접적으로는 안 닿지만은 그 한강의 하류가 또 조금 적셔주니까 그래도 이제 인천이는데 특히 인천은 다른 것보다는 항구 때문에 바다 때문에 일단은 유명하죠. 부산도 바다 때문이고 광양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어떤 그런 큰 강이라든가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도시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물의 기운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민물은 더없이 소중하겠죠. 그러나 설사 마시지 못하는 바닷물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는 그 중심으로 한 도시는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극락세계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물을 먼저 들고 나왔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 다 많은데 또한 다시 사리구나 소강록 극락국토에는 금과 은과 유리수정 4가지 보배에다 백산호와 적진주와 만호 등의 칠구로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연못을 실면 우선 연못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연꽃이 필요하니까. 왜? 연꽃이 무엇을 해주죠? 연꽃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바다가 없으면 공기가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 숲이 없으면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산소와 이 숲 속에서 나오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갑니다. 바로 다 탁한 공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극락세계에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연못을 얘기하면 연못에 연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연못 속에는 아름다운 유곽들이 있고 그 연못 속에는 뭐가 피어있어요? 사색의 연호가 피어있습니다. 그 연꽃이 피어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죠? 그 위에 가로수가 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죠? 가로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물론 칠구로 된 가로수라고 하지만 가로수가 있고 연꽃이 피어있다고 하는 것은 생화가 피어있다고 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정말 우리는 요건 내 공기야, 내 공기 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요건 내 땅이 하나가 아니라 요건 내 공기야 하고 다툴
할 때가 멀지 않아 올 겁니다. 지금 싱크홀 사건 같은 경우도 무슨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싱크홀 사건이 막 터진다고 그러네. 무슨 석촌호수 오늘 아침에 지혜신 보사님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그 석촌호수 어디 가까운데 거기라고 그랬죠? 거기 싱크홀 사건이 터졌다 저는 못 봤었는데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집안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구멍을 뻥 뚫리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인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우리나라는 예외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전 국토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지혜신 모사님 아드님이 얘기했듯이 거기는 퇴적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맞아. 퇴적층이기 때문에 싱크홀 사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한 이 공기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겁니다. 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엊그저께 지난 8월 7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말복이면서 선가을이었습니다. 선가을. 우리가 선가을 그러면 제가 순수한 우리말로 선가을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못 알아듣죠. 입추입니다. 제가 작년 이 4월 달에 우리나라 24일을 전부 한글로 바꿔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가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저께부터 어제부터 선선한 거예요. 아주 선선하고 그리고 그 선가을이 딱 되자마자 뭐가 금기가 가득한 거예요. 금기. 쇠국자 기운기자. 목화토 금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목화토 금수가 오기가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젊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화죠. 목화의 화는 남방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년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목화토입니다. 토는 무슨 기운이냐? 토는 중앙의 기운인데 중앙의 기운은 아주 중후한 어떤 그런 그 기운이죠. 그리고 금은 어디죠? 금은 가을을 뜻합니다. 화가 여름을 뜻한다면 금은 가을을 뜻하는데 가을은 이 습기가 없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습기가 있다가도 가을 되면 습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목, 화, 토, 금, 수에서 수가 뭐냐면 국족이죠. 국족이면서 거기는 늙음을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틀밖에 하루 딱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냥 금기가 돌아가지고 우리 그 1층에 뽀송뽀송한 거예요. 법사님 물 닦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냥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그 주방으로 가는데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지구온난화 사건 현상이라는 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강을 지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뽀송뽀송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러한 공기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한없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수화인데 지수화의 화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시골에서 그냥 똥 누고 오줌 누는 거 그냥 다 스스로 했잖아요. 똥 누고 저 뒷간에 가가지고 하고 무슨 나무잎이라든가 그 시골에 가면 지푸라기 뜯어가지고 이렇게 똥 닦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파트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땅을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적어도 하루 정도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루도 물을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죠.
공기 중요하죠. 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땅 문제, 이거는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요. 땅은 땅 없으면 우리 어디 부흥도 있겠지. 그렇지만 물론 예를 들면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공기 중요하죠. 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도 결여돼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그물로 된 7겹의 난간이 있고 지상에 7겹의 보배로 된 이 7겹의 이제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보배로 된 그물이 있고 7겹의 씌워진 가루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리고 오늘 읽은 것 쪽에는 뭐냐면 금과 은과 유리, 수정 네 가지 보배에다가 백산호와 적신주와 많은 칠도로도 이루어진 아름답게 갖고 있는 연못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연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꽃이 피어 있는 그러한 연못에는 정말 맑은 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물? 고요하고 깨끗한 물, 시원하고 투명한 물, 감미로운 맛의 물, 부드러운 맛의 물, 매끄럽고 촉촉한 물, 일렁이지 않는 물, 그리고 냄새 없는 맑은 물, 몸에 좋은 약순물, 이래가지고 8가지 공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연못에. 근데 거기 그 좋은 연못에 우리는 탁한 물에 연꽃이 핀다고 하는데 극락세계는 그게 아니고 깨끗한 물도 연꽃이 피어요. 그건 우리 사바세계 사는 얘기지 극락세계는 아주 깨끗한 그런 연못에도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이 왜 소중하냐면 연꽃은 탁한 세상은 탁한 세상에 피고 깨끗한 세상은 깨끗한 세상에 그대로 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꽃하면 무조건 저렴상냥만 얘기하는 건 우리 사바세계만 하는 얘기지. 극락세계에서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데도 연꽃이 핍니다. 우리 사바세계에 알맞게 필 수 있는 연꽃이 연꽃이고 극락세계 천장으로 필 수 있는 게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 부처님 경지가 되면 중생세계 가면 중생세계도 어울릴 수 있고 저 부처님 세계가 부처님 세계도 어울릴 수 있는 게 부처님입니다. 깨달음 있는 사람은 아기 세계 가면 아기들과 어울리고 아수라에 가면 아수라와 어울립니다. 축생한테 가면 축생과 어울리고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의 신들과 우리는 어울립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울릴 수 없습니다. 로얄 패밀리들이 노숙자들하고 안 어울립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울려지지도 않고요. 불편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있는 곳에 다 가서 어울릴 수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연꽃은 탁한 곳에 가면 탁한 곳에서 피고 극락세계처럼 맑은 모습을 맑은 물에 그대로 피우는 게 연꽃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한국 불교 어디를 가도 이런 얘기는 못 듣습니다. 연꽃은 탁한 곳에 피는 거야 라고 하지 누가 맑은 곳에 핀다고 안 하잖아요. 네, 유화경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연꽃은 맑은 곳에는 피지 않는다. 유화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유화경 이상이라는 책도 제가 얼마 봤습니다만 연꽃은 허공에서 피지 않는다. 연꽃은 메마른 그런 깨끗한 모래에서는 피지 않는다. 연꽃은 흐린 물에서만 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바세계 얘기고 극락세계에서는 아주 맑은 모습들도 거기에 연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연꽃이 화방동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빛이 오면 빛과 하나 될 수 있고 티끌이 오면 티끌과 하나 될 수 있는 게 연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어려운 사람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지고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어요. 2004년도 11월 달에 나가가지고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는데 정말 건물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 아주 후지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후진 데가 많습니다. 그 건물 하나 짓는데 제가 봤을 땐 몇천 원이면 지어요. 건물 하나 짓는데 아마 돈 몇천 원이면 지을 겁니다. 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거기는 손까지 갖다가 무슨 나무까지 갖다 달고 흙 이겨가지고 그냥 바르면 되는데 돈 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이면
염소하고 소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잡니다. 밤이면. 잠잘 때 같이 잡니다. 그리고 깰 때도 같이 일어납니다. 모기는 왜 그렇게 극성인지 아주 엉망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모기가. 근데 이게 외국인을 만나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만나니까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막 더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네 흑인들을 보니까 맛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백인을 보니까 걔네들은 우리 백인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황인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 자기네 부족 외에는 다 백인이라. 백인을 보니까 모기들이 좋아가지고 저놈은 좀 피가 맑고 깨끗하겠지. 그래서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모기한테 정말 엄청 물렸습니다. 엄청. 모기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사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우갈이라고 하는 건데 옥수수를 이렇게 갈아요.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른 옥수수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범벅수들이 더 옥수수도 하면 처음엔 물이 흥건했는데 나중에 물이 다 수증기를 증발하고 나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범벅이 돼버려요. 계속 주걱으로 계속 젓다 보면은 마치 뭐가 되냐면 송편 만두처럼 만두 반죽처럼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똑 떼어가지고 쪼물쪼물하게 하면은 그게 짠득짠득해져가지고 기름기가 밖으로 쫙 흘러요. 손때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물 볶음과 같이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나물을 소금에다 먹는데 식용유에 먹는데 근데 처음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과시오커 병원입니다. 그거 과시오커 병이라고 아세요? 옥수수만 먹으면 생기는 병이에요. 옥수수만 먹으면 영양이 이게 골고 섭취가 안 돼 생기는 병인데 저도 얼마 전에 영양교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과시오커 병은 많이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 옥수수만 먹으니까. 근데 저도 거기 있을 때 하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무게가 50kg대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kg 이상이어야 되는데 57, 58, 59 그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맨날 뛰어다니니까 5년, 만 4년을 넘게 그냥 맨날 그 애들 업고 말라리아 환자 없고 어디에 보건소 뛰어다니기 일이다 보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걔네들하고 홈스테이를 1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외국인이 홈스테이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했어요. 걔네들 음식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제가 연꽃처럼 사바세계 이 혼탁한 세상에 가면은 흐린 연못에 피고 저 극락세에 가면 맑은 연못에 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연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연꽃은 흐린 물에만 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에서만 해당하는 얘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극락세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8가지 공덕수가 가득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워낙 맑으니까. 그리고 멱을 감을 수도 있고 물은 뭐예요? 물은 멱을 감기도 하고 마실 수도 있지만 감상할 수 있는 관상수도 있잖아요. 감상할 수 있는 물도 되잖아요. 우리 저 폭포수 같은 거 감상하잖아요. 우리 나이아가라라든가 무슨 이과수 폭포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거나 되면 한강물에 가면 한강변에서 물을 먹으려고는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을 멱만 감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정신세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 연못에는 금물회가 깔려있고 그 연못 바닥에는요 금물회가 깔려있고 연못도 사방으로 놓여있는 계단들은 금과 은을 비롯하여 다시 단호 유리 수정 4가지 보배들이 합성되어 꾸며졌고 그 계단들이 그리고 연못 위에 날아갈 듯 그림 같은 것들도 금과 은과 유리수정 4가지 보배에다 백산호와 적분주와 아름다운 신마음으로서 웅장하고 찬란하게 잘 꾸며져 있느니라. 우리가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3000대 천세계를 가득 채운 7가지 칠보로서 보시한 공덕이 금강경 4국의 한 절 읽은 공덕만 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금강경 4국의 한 절 읽은 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상이 없이 읽어야 하는데 상이 있어 읽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상 없이 읽어라 이거죠.
칠보를 가득 채운 삼천대천 세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요즘 우리가 현대 천문학세계에 본다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한 은하계가 삼천대천 세계입니다. 한 은하계. 한 은하계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지구를 이게 요거 한번 줘보실래요? 목탁하고 밖에 가져. 요게 목탁의 둘레가 요게 얼마냐면 목탁의 둘레가 여러분 지구의 둘레예요. 요게 지구.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요 지구가 4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4만 킬로예요. 요게 4만 킬로가 정해진 게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 4만 킬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야, 이 지구를 우리가 한번 재보자. 지구를 재는데 어떻게 재일까? 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그 지구, 이 런던에서 시작해가지고 런던 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면 그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북극점까지를 우리가 더더 많고 1000만 미터로 하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1000만 미터. 그럼 1000만 미터 얼마예요? 10,000km죠? 1000만 미터 10,000km입니다. 1000만 미터로 하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1000만 미터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재놓고 나서 피트로 쟀겠죠. 재놓고 나가지고 피트나 아니면 마일로 쟀겠지만 그걸 재가지고 야, 이걸 피트나 마일보다는 우리가 미터로 한번 환산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1000만 미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북극점에서 저쪽 적도에서 남쪽 끝에서 다시 이쪽 적도까지 하니까 4번이 이렇게 되니까 4만 킬로가 된 거예요. 이 4만 킬로를 빛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가. 이 빛의 속도가 7바퀴 반을 돌아요. 얼마나 빛이 빠릅니까? 정말 빠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지구예요. 지구가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 지가 혼자 돌아요. 돌아. 그래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지가 돌다 보니까 그게 하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24시간이 하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돌면서 시속 1660km로 돌면서 이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냐면 여기서 마산까지가 300km밖에 안 됩니다. 300km인데 부산도 35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360km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에 돌고 있는 이 속도로 간다면 부산까지가 딱 12초 걸립니다. 마산까지가 딱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왜? 초속 30km를 달리니까. 초속 30km. 지금 우리가 있지만 이 지구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요. 초속 30km는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그러한 시속 100km로 달리는 그러한 자동차를 갖고서 가려면 약 1000배 정도 빨리 가야 됩니다. 1000배 정도 빨리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시속 100km가 아니라, 시속 100km가? 그렇지. 시속 100km. 시속 100km 달리는 걸로 하면은 1000배나 빨리 가야 되고, 시속 1000km 달리는,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것의 100배 정도 빠른 것이 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근데 이 지구가 아주 얼마 안 되는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건데, 이 지구를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얼마 걸리냐 하면, 약 10만 년 정도 가야만 그 은하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뭘로 채워요?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뭐가? 금강경 4국의 하나 외운 공덕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금강경 만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랑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의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은 공덕을 얘기 안 하지만 그 공덕은 부처님이 알고 우주가 압니다. 누구도 그거는 공덕을 얘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독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 극락세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엄청난 칠보들이 있는데 이 극라세에 가서 칠보로다가 보시할 건 쉬운 일이 아주 쉽겠죠. 근데 이 사바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바생을 꽉 채워도 모자란데 3000대천세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의 공양한 저 보시한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아, 나 그 칠보 중에 우선 가져와가지고 이 가을이집 해결해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다 읽으면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연꽃은 탁한 물에도 피고 맑은 물에도 핀다는 겁니다. 연꽃은 축생의 세계에서도 피고 아기의 세계에서도 피고 극락에서도 피고 하늘나라에서도 피고 인간 세계에서도 피고 아수라에서도 피고 저 지옥에서도 필 수 있는 게 연꽃입니다. 우리는 연꽃과 같은 어디에나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불자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